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왜 이렇게 춥습니까? 진짜 이 한파가 언제쯤 그칠지 모르겠네요. 예,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제 뉴스특보 방송 관계로 예고 없이 결방했던 점 우리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 올립니다. 자,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로 본인의 신분을 숨긴 채 유명인들을 조롱하고 비방했던, 그래서 한 여성 스트리머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비판도 받았던 저 유튜버 뻑가라는 사람, 신상이 특정이 됐답니다. 한 국내 로펌의 집요한 추적 끝에 구글 본사가 저 사람의 개인정보를 넘겼다는 거죠. 한국에 사는 30대 후반 남성 박모랍니다. 지금 몹시 초조하겠죠? 곧 법원에 끌려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미국 뉴저지 사방가족입니다. 동창, 차미숙, 윤경자, 이것들아 연락 좀 해 하신 손수키님. 어제 사방 봤어? 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지연이 팀장님 생일 축하드려요 하신 장대수님. 자, 서울 지하철 1호선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이 큰 소리로 통화를 해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했더니 통화 상대한테 들으라는 듯 제 욕을 하네요. 임신부만 아니었으면 그냥 확 하신 박지연님. 예, 사반을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아빠 조웅님이 지난 13일 돌아가셨습니다. 부족한 딸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신 조예림님. 자, 할머니 장례식 마지막 날 가족들과 회포를 풀기 위해서 치킨을 시켰는데요. 저렇게 3만 원 봉투가 있더라고요. 뭔가 싶어 전화를 했더니 조의금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BBQ 기장 대청점 사장님 감동이에요 하신 박정수님, 이현정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에이 755.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이지아 부모와 연 끊었답니다. 자, 얼마 전 배우 이지아 씨의 아버지가 부친, 그러니까 이지아 씨에게는 조부인 김순흥 씨의 350억 원짜리 땅을 두고 친척들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지아 씨 조부 이 김순흥이란 인물 바로 일제강점기 친일파였다 해서 논란이 커졌죠. 자, 백다희 아나운서, 오늘 이지아 씨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배우 이지아 씨의 아버지가 부친인 김순흥 씨의 350억 원 상당의 토지 환매 과정에서 형과 누나의 인감을 사용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 보도로 2011년에 전해졌었던 조부 김순흥 씨의 친일파 활동 논란이 다시 불거졌었는데요. 이지아 씨는 오늘 소속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잡한 가족사로 부모와 연을 끊고 지낸 지 이미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다면서 이번 분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조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고 친일 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자랐다면서 2011년 기사를 통해 처음으로 접한 후에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공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조부에 관한 역사적 과오를 깊이 인식하며 후손으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차돌이를 돌려주세요. 자, 애지중지 키우던 강아지를 도둑 맞았다는 제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늦은 새벽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꽁꽁 가린 누군가가 저벅저벅, 자, 한 식당 안쪽으로 쭉 들어가더니 계집 앞에 가서 쪼그리고 앉는데요. 자, 주머니에서 간식을 꺼내 내밀고 야마 일로 나와 하더니 왈왈 하면서 반가워합니다. 자, 간식에 정신 팔린 사이 눈치를 슬쩍 웬 목줄을 꺼내는데요. 강아지한테 채우고서는 원래 목줄을 풀어냅니다. 그리고는 마치 원래 있던 걸 풀고 자기가 채운 다음에 마치 견주인 듯 강아지를 데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개도둑이네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 13일 새벽 12시 좀 넘어서 남양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제보자는 식당 사장님입니다. 지난해 손님으로부터 갓 태어난 강아지를 이제 입양했어요. 그래서 8개월 동안 애지중지 키웠다고 합니다. 밖에 보면 이제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에 집을 놓고 목줄을 채워서 이렇게 키웠대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 차돌이가 그 문 근처에서 막 재밌게 놀고 있어야 되는데 아침에 CCTV로 휴대전화로 CCTV를 봤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막 와서 보니까 없어졌고 이제 CCTV를 보니까 저렇게 누군가가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계집에서 나오도록 유인한 다음에 데려간 겁니다. 지금 경찰이 동선을 파악해서 수사 중이고요. 빨간 옷을 입은 믹스견 차돌이를 보신 분은 제보를 꼭 부탁한다고 전하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근데 이 영상이 온라인에 공유되면서 네. 차돌이 견주도 입길에 올랐다고요. 자, 이 영상이 사실은 강아지인데 밖에 좀 묶여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 혹시 학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로 좀 있었고요. 제보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 안 좋을 때는 당연히 집으로 데리고 간다. 또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그때 마당에 둔 거고 이 마당에 키운다고 학대는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옷도 입히고요. 저 차돌이 옷도 입혔죠. 그리고 밥도 먹이고 뭐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혹시나 구조를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간다면 범죄가 아닐 수도 있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이 사람이 선의로 구조를 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하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겠죠. 당연하죠. 견주랑. 그럼요. 그리고 이제 이거의 범죄는 어떤 범죄냐? 뭐 납치 유인죄냐? 아닙니다. 유괴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절도죄가 됩니다. 아, 강아지는 우리 법상으로는 민법상으로는 물건으로 되기 때문에 재물을 가져간 거기 때문에 밤에 만약에 가져갔다면 야간 주거 침입 절도가 되고요. 그냥 낮에 된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한 건물에 나란히 점점점. 자, 우리 식당 바로 옆에 일란성 쌍둥이 같은 식당이 또 입점했다는 충격적인 제보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 건물 1층에 두 주점이 나란히 있습니다. 자, 이쪽 가게는 골땡포차. 예, 골땡포차. 자, 그 옆에 있는 가게는 꼴땡포차. 자, 그러니까 맨 앞에 음절 하나만 다른 가게가 저렇게 떡 바로 옆에 오픈 준비 중이다. 예. 야, 이거 말 그대로 골땡이네. 네, 맞습니다. 최근 경기 부천의 한 먹자 골목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제보자는 골땡포차 사장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바로 옆에 술집이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간판을 봤더니 가게 이름이 딱 하나가 달랐습니다. 꼴땡포차였던 건데요. 제보자는 이름이 비슷한 가게가 들어와서 놀랐다고 전했고요. 또 단골 손님들도 옆에 또 가게를 내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옆 가게로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제보자의 가게로 잘못 들어온 적도 3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공사 중이어서 항의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고 하고요. 제보자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겨우 버티고 있는데 황당하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자, 이 사진 계속 좀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동그라미 골 다음에 있는 동그라미까지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호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동그라미 표시를 했는데 골땡포차 그리고 골땡포차입니다. 박 변호사님, 예. 저희가 그래서 저 신규 매장 꼴땡포차에도 입장을 들어봤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뭐 업종이 좀 다르면 다행인데 또 그리고 파는 음식이라 달랐으면 치킨하고 뭐 족발 비슷하나요? 고기, 회 이러면 상관없이 포차는 포차 같은 어떤 업종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꼴땡 포차한테 알아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이 상호로 계속 운영했기 때문에 또 특허도 돼 있고 상표를 등록해놨기 때문에 문제 삼지 마라. 또 저 자리가 원래 술집이 있었고요. 저 자리에서 계속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게 꼴땡 포차의 입장입니다. 아, 법적으로 좀 법적으로 뭐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요? 왜냐하면 상표 등록을 했다면 사실은 그건 본인 권리이기도 하고요. 아이고야. 약간은 이거 보면 이거는 그냥 상도의 같은 상도의. 문제지 이게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위험하단 말이야.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지하차도를 빠져나오는 차량 앞으로 웬 사람이 저렇게 터벅터벅 중앙선을 따라 워킹 중 너무도 당당한 발걸음으로 지하차도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자, 제발 좀! 교수님! 네, 여기는 도봉구의 창동 지하차도입니다. 지금 이 제보해 주신 분이 이제 지하차도를 운전하면서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믿기지 않는 거예요. 저쪽에서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하차도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 싶어 이제 속도를 줄여서 서행을 하면서 교수님, 비상등을 밤에 켰다고요. 봤으면 귀신 본 줄 알 것 같아요. 귀신 본 줄 알았을 수도 있고 검정 옷 입으면 수채 보이지도 않아서 조심할 수도 없고 어쨌든 너무 위험하죠. 가만히 보니까 한 40대 중반, 후반 정도로 추정되는 남성이 뭐 그냥 터덜터덜하면서 이렇게 중앙선을 따라 지하차도 쪽으로 오고 있었는데 본인도 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 건지 옆으로 딱 붙어서 오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왜 저러나 싶어서 제보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도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여긴 고속도로. 그런데 앞에 오토바이도 아닌 웬 자전거가 쌩쌩 달리고 있습니다. 헬멧까지 꼭 쓴 운전자가 뒤쪽을 힐끔 보더니 아주 그냥 차선을 가로질러서 중앙선 안쪽으로 슝. 여기 고속도로라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19일 퇴근 시간대에 그 경부 고속도로 초입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제보자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버스가 한남대교에서 경부선 고속도로 초입으로 들어가는 중에 저렇게 버스 전용 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뒤에 그 배낭을 메고 헬멧까지 쓴 사람이 즉 유유히 가고 있다가 버스를 보더니 중앙선 쪽으로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황당해하던 버스 기사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고속도로에는 저 자전거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이든 가시든 처벌을 받고 저게 사고가 나면은 경상이 아니에요. 중상 아니면 사망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런 위험한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남편이 불같이 화를 냈어요입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아파트 명의를 바꾸자고 했다가 남편과 다툰 40대 여성입니다. 저희 부부는 5년 전에 결혼했는데요. 남편이 소유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하다가 결혼 3년 만에 역세권에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이사하면서 남편 아파트와 제가 가진 오피스텔을 팔았고 대출은 남편이 프리랜서라서 공무원인 제가 받아서 구매했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잘 몰라서 남편에게 맡기는 편인데 남편은 공무원은 재산이 많으면 안 된다. 공동 명의하면 세금이 많이 나간다면서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했어요. 대출금은 같이 갚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직장 동료들하고 대화하다가 우연히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동료들이 대출받는 사람 명의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공동 명의로 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공동 명의를 얘기했는데 왜 가정 이야기를 밖에서 하냐면서 화를 냈습니다. 취득세 낼 돈은 있냐? 지금은 대출을 열심히 갚아야 한다 이러면서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화를 내니까 저도 기분이 언짢아져서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아파트 말고 내 빚만 우리 부모님께 가는 거 아니냐, 미리 법적으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우리 집안을 뭘로 하냐면서 급기야 왜 이렇게 돈을 밝히냐 이렇게 폭언까지 쏟아냈는데요. 저는 남편 가족들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걸 요구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아내입니다. 오빠, 은배 오빠, 산수 못해? 오빠 아파트랑 내 오피스텔 그리고 내가 연끌받은 대출 섞었잖아. 반반 부담했잖아. 그래서 공동 명의로 좀 바꾸자는데 그게 돈에 환장한 여편네라는 소리 들어야 될 말이니? 요즘은 공무원 중에도 금수저 많으니까 쓸데없는 걱정 말고 공동 명의 가자, 동그라미. 아, 그렇군요. 아닙니다. 더 들어보세요. 다음 남편이에요. 야, 박상희, 내가 열받는 포인트를 정말 모르겠어? 2년간 아무 소리 안 타가 갑자기 직장 동료들 말 듣고 오더니 남편을 완전 무슨 마누라 재산 가로채려는 놈인 것처럼 몰아가잖아, 네가. 야, 그리고 뭐 나 하나도 부족해서 우리 부모, 형제까지 의심을 해? 그래서 너가 돈에 환장했다고 하는 거야, 지금. X입니다. 자, 팀장님부터 갈게요. 그렇습니다. 요 지금 공동 명의해도 괜찮은 거고 세금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프리랜서인데 자기 이름을 하고 와이프가 해달라고 그러면 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핑계를 대면서 안 해준다?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에는 모든 재산은 와이프라는 게 맞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할 때 아파트를 샀습니다. 네. 물론 저도 벌고 와이프도 벌었는데 네. 명의는 누구를 했을까요? 사모님? 그렇죠. 이야. 우리 와이프 이름으로 딱 해줬습니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배우십시오.
박 교수님, 네. 좀 짜증나 죽겠어, 진짜. 네, 뭔가 배우고는 맨날 자기 자랑만 해, 싶은데 저렇게. 약간 살짝 빈정도 상하는. 그러니까. 네, 저도 근데 제 생각도 팀장님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내 이름으로는 못 해줄 망정 본인 이름으로 이렇게 했는데 물론 뭐 갑자기 공동명의를 하자 그러니까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뭔가 좀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기분이 나쁘던 뭐 빈정이 상하던 뭘 하던 그냥 해주면 되는 건데 결국에는 안 해주면서 우리 가족을 뭘로 아냐 돈 좀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는 본질은 안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돈을 밝히는 사람은 누구인 걸까요? 그렇군요. 당연한 거를 지금 사실 싸움을 하는 거 싸움도 아니죠. 때를 쓰는 거죠. 이게 2분의 1씩 하는 게 어쩌면 더 아내한테 더 많이 지분을 줘야 될 상황이 같이 보이는데 어쨌든 공동 명의로 지금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서 핑계 대면서 있는데 공무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가족 재산도 같이 보고가 됩니다. 뭐 고위공무원이라면 고위공무원인 상관없어요. 당신 거나 아내 거나 배우자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전한다면 뭐 세금 든다는데 부부간의 등기나 뭐 지분 이전하는 거는 공제가 엄청 높습니다. 진짜. 해도 지금 해줘도 6억인가 그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도 안 내도 돼요. 세상에. 당장 또 혹시나 뭐 그럴 가능성은 모르겠지만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해야 되면 또 반 줘야 되거든요. 어차피 줄 거 이혼하라는 거 아니에요. 안 돼. 지금 이혼하지 보고 마세요. 보고 있어. 반반 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혼하지 마시고요. 예. 반반 하시라고요. 그렇습니다. 백다이 아나운서. 네, 저도 남편이 본인 명의로만 하고 또 화를 낸 게 좀 괘씸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가족분들 댓글도 볼게요. 퍼플앤블루님 왜 화를 내? 라고 하셨고요. 뭘 봐 너나 잘해님 그렇죠. 대출받는 사람 명의로 해야죠. 라고 하셨습니다. 이사나님도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장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발 디딜 틈 없이 온갖 집기들이 널브러져 있는 충격적인 모습인데요. 거실 소파며 침대, 이불에는 담뱃불 자국이 가득하고 한쪽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쌓여 있습니다. TV는 부서졌고 성한 물건을 찾는 게 힘들 정도인데요. 한 달여 만에 집에 돌아왔더니 이렇게 난장판이 됐다고 합니다. 대체 그동안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 말이죠. 진짜 보고 나시면 야, 요즘 10대들이 이 정도로 막 가는구나 하실 겁니다. 자, 제보자께서는 지난달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첫째 아들만 빼고 아내 그리고 다른 두 자녀와 함께 해외에 있는 처가에 다녀오셨대요. 가족 행사도 있어서 겸사겸사 한 달 반 정도 집을 떠나 있었다는데 자, 그런데 귀국해 보니 귀국한 날 집에 갔더니 정말 쑥대밭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의 첫째 아들은 16살로 이제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고요. 그 밑으로 딸이 2명이 더 있어서 딸 아버지신데요. 이 두 딸과 아내만 데리고 해외에 있는 처가에 다녀왔습니다. 아들한테도 같이 가자 했더니 저는 가기 귀찮아요. 그냥 여기 있을래요. 라고 얘기를 해서 사춘기니까 그럴 나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집에서 한 이틀만 있다가 할아버지 댁에 가라 라고 얘기를 해서 해주고 체크카드를 주고 돈이 필요하면 곧 전화를 해라. 그럼 붙여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집에는 또 홈캠도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귀국해서 집에 들어와 보니까 그야말로 집이 쑥대밭인데요. 옷이며 세간살이가 다 헤집어져 있고 매트리스, 이불, 소파에는 담뱃불 자국이 있고 화장실에는 오물이 가득, TV는 산산조각 부서져 있고 중문도 망가져 있고 유리는 깨져 있고 방문도 부서져 있고 정말 제대로 된 걸 찾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자, 중2병이라고 하잖아요. 중2 아들이 혼자 있는 게 뭐 더 좋다고 하고 사춘기니까 아유, 친구들 만나고 싶어서 엄마 아빠랑 안 가고 싶은 거겠지 싶어서 아들을 믿고 그리고 또 금방 할아버지 댁에 가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안심하셨대요. 자, 그런데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집에서 벌어졌길래 아까 보신 것처럼 저 지경이 된 것이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들만의 아지트, 아버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게 원래는 이 친구들 제가 다 아는 애들이거든요. 저희랑 다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얼굴을 알아요. 그 친구들이 다. 그러니까 친구 부모님이잖아요, 저는. 근데 오줌 싸놓고 뭐 와이프 물건이나 제 물건도 다 팔고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동네에 그냥 저희 집 물건들 그냥 돌아다니고. 도둑도 이렇게는 안 하는데 집을 완전히 이렇게까지 한 가정을 거덜낼 수가 있나 싶네요, 진짜. 자, 저희가 차마 다 방송에서 보여드릴 수 없을 만큼 집이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자, 아버님 말씀처럼 도둑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할아버지 댁에 바로 가려고 했는데 버스표를 구하지 못해서 못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며칠 있었는데 친구들이 집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처음에는 몇 명씩 와서 놀다 가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아버지도 얼굴을 아는 친구들이 집에 와서 지냈고 술을 마시고 집안 곳곳을 망가뜨리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 집에 있는 숟가락 하나도 멀쩡한 게 없었다고 하고요. 또 아기 장난감도 다 망가졌다고 합니다. 이 신기하게도 멀쩡한 건 이 냉장고와 전자레인지뿐이었다고 하는데요. 또 아들에게 비상시에 쓰라고 준 카드를 친구들이 치킨집, 또 국밥집에서 쓰기도 했습니다. 일탈이라고 하기에는 점점 더 심각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아들은 계속해서 할아버지 집에 가려고 했지만 이 친구들이 집을 아지트처럼 쓰고 있어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은 돈이 부족하면 집에 있던 옷과 물건들을 중고 사이트에 팔아서 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보시면 아유, 제보자도 참 아들 잘 키웠네. 아유, 왜 이걸 제보를 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들으신 것처럼 물건을 이 아들의 친구들이 마음대로 갖다 팔기까지 했다는데 도대체 왜?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아들 친구들한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거 장난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난으로 보게 되는 심각하기 때문에 너무가 어이가 없었던 것인데요. 그리고 이 집에는 여러 친구들이 드나들었고 집에 이제 홈캠을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홈캠도 코드가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홈캠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부셔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부셨는지 일일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인데요. 그나마 이제 잘못을 인정하는 친구는 절반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친구들은 이 반성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따르게 되면 이 아들은 체력도 좋고 운동도 잘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한테 맞거나 피해를 보지 않는 상황인데 이 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착하고 순진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한번 침을 뱉거나 때린다 하더라도 또 뭐 입 심부름 시켜도 그걸 따라주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장난일지 모르겠지만 점점 수위가 올라가면서 이 아들 그리고 집이 이렇게 피해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아버님 얘기 더 들어보시죠. 학생이니까 사춘기라 친구들이랑 몰래 놀려고 왔나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죠. 제가 지금 솔직히 흔히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저도 뭐 학창시절에 있었지만 뭐 친구 집 가서 술도 몰래 먹고 놀고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남자애들이라면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와서 애를 폭력으로 패고 심부름시키고 돈 뺏고 자고 있으면은 집에서 애들이 비건 치고 들어와서 담배 사려고 얼굴 때리고 발로 밟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애가 한 달 동안 얼마나 이게 정서적으로 지금 힘들었을지 지금 가늠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이 아드님이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요. 아들 이야기도 좀 들어봤고요.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고 지금 영상도 지금 나오고 있죠. 영상,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학대라든지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했던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돈을 좀 구해오라고 협박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자, 지금 위통을 벗고 있는 친구가 아드님이에요. 아들이고요. 옆에 괴롭히는 사람이 친구로 뺨도 때리는 모습도 지금 보이죠. 부모님한테 식비로 받은 돈 한 5, 60만 원 가량을 다 뺏겼다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돈 많이 쓴다고 좀 부모님이 좀 아버님을 혼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가슴이 아프다 하는데 엽기행동 이런 겁니다. 신용카드 빼앗아서 무단 사용하고요. 집에 있는 물건도 중고 판매를 하고 물건 던지고 특히 지속적으로 폭행하면서 돈 요구했던 거 이게 가장 크다고 합니다. 자, 이 아버님이 귀국하자마자 저 상황을 다 목격을 하시고 너무 놀라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신 건데
지금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러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살고 계신 집이 월세인데 이번 달 말에 계약이 끝난대요. 그런데 집을 너무 많이 엉망으로 만들어줘야 나서 지금 물어줘야 되는 돈들이 있는 거예요. 천장, 벽, 문짝 수리비만 1,50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하고요. 중고로 판매된 옷이나 가전제품은 한 500만 원 정도. 그리고 그 뭐 집기나 옷이나 가구나 가전 이게 훼손된 건 추정하기도 불가능한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외국에 있을 때 해외에서 경찰에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신고가 들어왔는데 너무 심해 집에서 시끄럽게 하고 뭐 이렇게 시끄럽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봤더니 뭐 술판이 벌어졌더라. 그래서 집으로 전화하니까 아들이 내가 술 먹고 그렇게 술판을 벌인 거야라고 얘기해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냥 혼냈대요.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 집으로 꼭 발로 가라고. 그래서 할아버지 집으로 아들은 갔는데 그 후에 아들이 없는 집까지도 이렇게 들어와서 모든 집기를 다 이렇게 훼손하고 망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할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빈집이잖아요. 이 자식들이 그 빈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남의 집에서 저 짓을 또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심지어 이제 아들한테서 막 뺏었어요, 이놈들이. 더 돈이 안 나와. 그러니까 심지어 이 아들을 불법 촬영을 해가지고 그걸 또 어디다 팔아먹었어. 네. 그래서 그 돈으로 또 지들 이익을 취하고 이런 녀석들을 어리다고 봐줘야 됩니까? 중3입니다. 16살. 당연히 촉법소년이 지나가면 처벌 가능하고요. 촉법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이 가능한 상황인데 일단 아버지가 학교하고 이 사람들 사는 일은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해 학생 학교에서는 계약할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하고 제대로 된 연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적극 조치가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결국 아마도 학교에서는 이 상황을 좀 크게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큰 범죄입니다. 폭행, 특수폭행, 절도, 재물손괴 등등 여러 가지 혐의로 경찰에 지금 고소한 상황이고요. 피해자 조사, 고소인이죠. 이 아이 조사는 마친 상황이고 이건 형사처벌도 가능하지만 민사도 가능합니다. 피해가 엄청 많잖아요. 이 중3짜리 이 아이들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또 갚아야 됩니다. 부모를 상대로 지금 돈이 1,500, 500, 집기는 추산 불가인데 그래도 대략 추산을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니까요. 아마 민사, 형사 아마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침 뱉는 영상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제가 이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여주세요. 영상 좀. 예. 자, 지금은 이제 뭐 집 안에서 이렇게 막 발로 차고 얼굴 때리고 뺨 때리고 하는 장면이고, 자, 또 이게 무슨 영상이면 그 가해자들이 피해자들한테 침을 뱉는 거예요. 예, 피해자에게. 근데 저 영상을 보면 그 아이가 그냥 웃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웃고 있는 게 좀 이상해가지고 물어봤죠. 왜 웃고 있어요? 그랬더니 저 영상을 제보해준 저 피해자의 친구가 아니 기자님 그러면 웃고 있어야지 저기서 화를 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맞는데. 지금 저 영상은 지금 자고 있는 그 친구한테 막 물을 뿌리면서 지들끼리 키득키득 또 뭐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은 진짜. 예.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남성이 3주간 원룸에 감금된 채 폭행과 금품 갈취를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자는 골절과 내장 파열로 중태에 빠져 있으며 가해자들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짚어봅니다.
자, 어머님이 제보를 주셨는데 좀 전해 주시죠. 네, 제보자는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아들을 둔 어머니입니다. 이 아들과 어머니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1월 10일 금요일 제보자 아들이 회사 일이 끝나고 SNS로 알게 된 동생을 만나러 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주말이 지나서 월요일에 왜 안 오냐, 회사 출근 안 하냐라고 연락을 했더니 광주고 아는 동생 원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낸다. 여기 있는 친구들이 좋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후에도 문자를 보냈는데요. 오늘 안으로 와라. 오늘 신고해서 경찰이 끌고 가라고 하겠다고 했더니 아들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는 동생이 차가 있어서 알아서 갈 거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계속 집에 오지 않아서 경찰서에 갔고 실종과 가출 신고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아들과 연락이 되기 때문에 신고가 되지 않고 또 강제로 잡아올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아들에게 연락해서 집에 돌아가라고 했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실종이라 하면 연락조차 안 됐을 네. 때 실종인 건데, 아, 지금 뭐 서로 문자는 주고받지 않느냐. 자, 아무리 그 아는 동생이 좋고 해도 연고도 없어. 그리고 집에도 올 생각을 안 해. 더군다나 6년간 다닌 회사에 지금 출근을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머니로서는 걱정이 되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도 어머님이 아들 대체 언제 올 거야? 막 이렇게 전화하면 막 이 핑계 저 핑계를 막 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어느 날부턴가 어머니한테 이상한 문자가 날아오기 시작했답니다. 전화를 걸어서 아들한테 물었다는데 두 사람의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엄마, 난 너무 걱정하지만 경찰들이 자꾸 나한테 연락 오는데 내가 알아서 들어갈게. 너 지금 회사 무단결석인 거 알지?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내 인증이 맨날 필요한 건데. 어? 엄마 카톡에 다 떠. 너 인증 필요하다고. 포스 말은 만드는 거, 카카오뱅크 만드는 거, 그런 거 다 나한테 지금 들어와. 왜 인증서가 필요한데? 아, 내가 나중에 얘기해줄게. 저것만 봐도 뭔가 이상합니다. 아, 네. 걱정스러운 느낌이죠. 근데 이제 아들과 계속 연락은 하셨는데 아들이 내가 좋아서 있는 거니까 뭐 그냥 의심하지 말라 달라 뭐 이런 문자까지도 보내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더 이상 얘기를 뭐라고 하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아들이 문자가 와서 인증을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뭐 우편물에 있는 주소랑 이름을 찍어서 보내달라 또 나아가서 그 내 월급 달라 다 엄마 통장으로 갔다 남의 돈 왜 가져가서 안 주냐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이상해서 너 누구냐 아무리 생각해도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맞다 뭐 이렇게 또 문자가 왔어요. 아, 너 뭐 내 아들 피싱 뭐 이런 건 줄 알고. 네, 뭐 그러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여튼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셨겠죠. 내 아들은 왜냐하면 어머니께서는 문자를 아들하고 주고받을 때 이 아들이 문자를 하면은 느리게 대답을 한대요. 아하. 그런데 너무 답이 빨리빨리 탁탁탁 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 아들의 패턴을 알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천천히 보내던 아들이 답을 탁탁탁 하니까 이거는 내 아들 같지가 않아서 더 도대체 너 누구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나 아들 맞아. 어? 자, 어머님은 하지만 촉이 발동했죠. 그래서 아들이 있다는 그 광주로 내려가서 야, 나 어디 있으니까 너 빨리 나와 했는데 결국 나오지 않아서 허탕을 치고 돌아오셨답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에 119에서 어머님, 누구누가 어머님이시죠? 지금 아드님이 위급합니다. 자, 어머니 아들 걱정으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지난 8일 날 119에서 전화가 오면서 누구누구 어머니시죠? 지금 아들이 상당히 위급하다. 폭행을 당해서 위급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받았고 그 장소로 갔습니다. 가니까 아마 3주 전부터 아들이 폭행을 당했던 것 같아요. 심각한 아이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통화할 때도 아마 그 폭행을 당했던 걸로 지금 보이는데 나오고 있는데요. 안아골절, 갈비뼈 골절, 척추골절, 비장파열, 온몸이 지금 만신창이가 됐고요. 양쪽 귀도 아마 심각한 상처를 받아서 수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현재도 지금 너무나 심각해서 걷기가 어렵고 혼자서 자칫하면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보도가 처음 보도가 됐던 그 지역 언론 그 기사 제목을 봤더니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제목이.
자, 아들이 저렇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작대를 보자. 이게 또 무슨 얘기인지 어머님 얘기 들어보시죠. 처음에 이제는 화곡동에서 끌고 간 애가 소설 미디에서 만난 애들이고 얘가 광주에 있는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서 얘가 덜 떨어진 애니까 얘한테 대출을 이렇게 작업 대출을 받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모를 한 거예요. 때리면은 이제 서울에서 작업하는 애가 때리고 본격적으로 걔가 이제 대출이 안 되고 뭐 그러니까 이제 폭행해서 이제는 뭐 거의 이제 그런 거죠. 복고를 얼마나 맞았는지 피가 안 했지 보여줘서 이제 복고 파열 거죠. 네. 자, 작대, 그러니까 작업 대출의 준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적 장애를 가진 이 아드님을 표적 삼아서 그 수중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 먹으려고 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들이 사실은 SNS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김모 씨예요. 김모 씨와 연락을 하다가 1월 10일 날 서울에 있는 지하철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보니까 김모 씨가 보니까 이 아들이 지금 사리 분별도 못하고 지적 장애가 있는 걸 알고는 우리 광주 가서 일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아들을 유인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갑시다 해가지고 따라갔는데 또 김모 씨는 또 다른 친구 2명이 뭐라고 했냐면은 저 형이 지능이 좀 부족해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들 그럼 우리가 작업 대출 할까? 이렇게 작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김모 씨 원룸으로 데려갔는데 같이 지내면서 작업 대출을 하기 위해서 대출 신청했던 것인데요. 그 중에 이제 한 명 박모 씨라는 사람은 이런 작업 대출 같은 걸 아마 그 풍부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내는데 일단은 스마트 뱅킹 앱을 설치한 다음에 아들 명의로 해가지고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했습니다. 그 고가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에 그거를 되파는 거죠. 중국 가게로 되파는 것이고 또 그리고 상조 같은 데에 가입시켜가지고 그 고액의 사은품을 수령한 뒤에 그 피해를 줬는데 어쨌든 이들이 그 피해자한테 총 1,100만 원 정도의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던 것이죠. 자, 대출, 휴대전화 되팔기, 그리고 상조 가입 해가지고 1,100만 원을 정말 짜서 탈탈 털어냈습니다. 자, 이제 돈이 더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패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출 받은 후 4일 정도가 지난 후부터 이제 폭행이 시작됐어요. 근데 너무 폭행이 심하니까 이 피해자가 놀라워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 대소변 가리지 못한 거 SNS에 뿌리겠다라고 협박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을 강간했다는 내용도 SNS에 뿌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또 지어내서 협박을 한 거죠. 또 공포심을 느끼는 아들에게 물구나무를 서라, 엎드려 뻗쳐라, 무릎 꿇고 손들어라 이런 가혹행위도 했고요. 또 이거에 끝나지 않고 어떻게든지 더 대출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라고 궁리하면서 이제 몇몇 친구들을 더 포섭을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친구 한 명이 이게 심각성이 너무 심하구나라는 것을 알고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만약 저기서 더 나갔더라면 저 자식들 장기까지 팔았습니다. 죽었을 겁니다. 죽였을 거죠. 그죠?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다만 정말 다행스럽게 이 신고가 되고 빠져나왔기 때문에 저 정도에서 마무리된 건데 어쨌든 간에 큰 범죄들을 좀 저지른 상황이에요. 중강금, 중상해 혐의로 가해자들 체포됐고 또 다른 어떤 추가 가해자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경찰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저렇게 큰 피해를 입었는데 뭐 배상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사과 전화 한 통 없다고 하거든요. 문자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뭐 이거는 뭐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엄중하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임신한 아내를 위해 남편이 직접 요리를 준비합니다. 그런 다정한 남편의 뒷모습을 아내는 행복한 눈으로 바라보는데요. 잠시 후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린 남편. 아내는 잔뜩 기대하고 맛봤는데 금세 실망한 얼굴로 바뀝니다. 아내는 왜 서운해하는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저희가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니, 저렇게 맛있는 음식을 딱 맛보고 왜 얼굴이 확 굳었을까요? 자, 일단
다정해 보였던 남편의 배신에 치를 떨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입니다. 네, 하나하나씩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결혼 전에도 키도 상당히 크고요. 체중은 적게 나가는 아주 좀 좋은 몸매를 갖췄다고 보이는 여성인데 또 어디 가나 이 주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속칭 헌팅이라고 그러죠. 또 와서 막 대시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헌팅. 아마 이게 매력이 아마 많기 때문에 그러다가 20대 후반에 마음에 쏙 드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데 이 남편이 이제 그 사람인데 잘생기진 않았어요. 또 몸도 뭐 좋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능력도 괜찮고 큰 장점이 다정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연애 기간 동안 계속 이벤트도 하고 선물 공세도 하고 또 주변에 가서는 아내 자랑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이 2년간 프리랜서 모델을 하면서 이 남편하고 맞벌이를 하다가 이제는 아이를 좀 가져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성이 남편한테 여보 나 만약에 아기 가지면 살찔 텐데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이게 아, 다정스럽잖아요. 그때 대답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어. 걱정 마 원래 당신 살 안 찌잖아 이렇게 답변했다고. 한 번도 찐 적 없잖아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방금 딱 이럴 때 대답 잘해야 된다는 게 아유, 당신 살쪄도 예뻐가 이 베스트 답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여성도 조금 실망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후 임신 계획을 세웠는데 금방 아기 천사가 찾아왔다고 하고요. 그런데 식습관이 아예 바뀌었다고 해요. 원래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먹었었는데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도 임신 후부터는 그렇게 고기가 당겼다고 합니다. 뭐 족발이며 치킨, 삼겹살 등 고기를 자주 먹었다고 하고요. 자연스럽게 살이 찌면서 튼살도 생겼는데 이걸 본 남편이 좀 난색을 표했다고 해요. 남편은 아무리 임신 중이어도 좀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외식이나 배달 대신에 직접 요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정성에 감동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의 요리가 이게 채식 위주의 식단이었던 거예요. 콩고기로 만든 스테이크, 뭐 버섯 탕수육, 뭐 채식 라면 이런 메뉴들이었습니다. 여성은 고기를 먹고 싶은데 실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내 정성을 무시하냐면서 언성을 높였고요. 여성은 남편 눈치를 보다가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결국 아예 숨어서 폭식을 했다고 합니다. 아, 글쎄요. 콩고기로 만든 스테이크 뭐가 됐든 단백질 섭취는 똑같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맛이 없을 수 있고 임신을 하면 먹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 먹고 싶은 거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 근데 이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 콩고기로 만든 아니 스테이크인데. 여기서 콩고기는 아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임신하지 않았을 때 그 콩고기를 해주면 참 고맙겠지만 임신을 했을 때는 아이가 먹고 싶은 게 있고 또 임산부들은 딱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남편이 콩고기 해준 건 좋지만 그거 몸매 관리하라고 해준 거잖아요. 아, 근데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이 야, 너 콩고기 안 먹어봤지? 그거 진짜 안 넘어가. 막 이러시네. 네, 사실 뭐, 정성만 좀 있을 뿐이지 맛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 여성이 만삭 때 임신 중독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사실은 힘든 거잖아요. 임신도 돼 있는데 중독증. 그런데 이 남편 드디어 이제 본색이 더 드러났어요. 네가 관리 안 해서 그렇잖아. 라고 타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임신 전보다 25kg이 찌게 됐어요. 그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제 출산을 하면 정상으로 돌아가겠지라고 꾹 참고 견뎠었는데 출산을 한 후에도 살이 빠지질 않는 거예요. 네, 아이 몸무게만 쏙 빠지고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아이는 뭐 당연히 엄마가 길러야 되니까 육아에 집중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엄마가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빠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수유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 모습을 보더니 보통은 이제 그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아이와 산모를 봅니까? 그런데 뭐 여성의 몸매를 보면서 무슨 바람 빠진 풍선 같네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아가서 돈 줄 테니까 어떻게 좀 수술이라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이 양반 선 넘었네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이 남편의 망언을 듣고 옛날엔 취할 때는 언제고 인제 와서 그러냐 싶어서 너무나 화가 나니까 펑펑 울었다고 하는데 그런 뒤에 이제 부부싸움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도 이 여성 입장에서는 시어머니하고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같은 여성이기도 하고 출산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면은 이해를 할까 싶어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하더라고 망언을 했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그 시어머니나 시인 같은 경우에도 아유 남편이 너무했네 이렇게 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뭐라고 했냐면 신우이는 뭐라고 이제 그 아내한테 아니 임신 후에 몸이 변한 게 네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자가
관리는 해야지. 그거 못하면 남자는 바람 피워. 이렇게 약을 올렸고요. 또 그 여성은 남편과 시어머니하고 메시지한 거를 보게 됐는데 메시지에 뒷담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시어머니는 원래 여자 몸은 나중에 자기 엄마를 따라가더라. 그런데 사돈이 어쩐지 뚱뚱하더라. 그러니까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노골적으로 독서를 했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다 선을 넘네. 네. 근데 정말 이제 가장 큰 상처는 또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여성은 결혼 전부터 아이를 꼭 둘 낳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친구처럼 그렇게 잘하는 게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둘째를 갖고 싶은데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요. 네 몸을 보면 내가 잠자리가 하고 싶겠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출산 후에 몸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나 결혼도 안 했다고 그러면서 나는 잠자리 하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시험관 시술을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너무 난임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시험관 시술을 해줄 리도 없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가 되잖아요. 결국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있어야지요. 자기가 빠져서 육아만 하다가 어느 날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이모입니다. 이모가 나타나서 여기 이러지 말고 나랑 같이 일 좀 하자라고 제안이 들어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다시 워킹맘이 되면서 일을 하러 갔는데 또 일을 하러 가니까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돈도 버니까 헬스 같은 걸 좀 했던 것 같아요. 헬스를 하면서 자신감이 또 생겨가면서 살이 쏙쏙 빠졌다고 합니다. 결국은 20kg을 감량을 했고요. 예전의 모습을 어느 정도 찾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좀 달라집니다. 이제껏 투명인간 취급한 남편이 180도 좀 바뀌어서 선물 공세도 하고 또 막 옆에 와서 아, 여보 막 이렇게 치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성 입장에서는 이 변한 남편의 모습 기쁘기보다는 이 인간 이거 가증스럽고 꼴사납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확 변신한 아내 역할의 백다희 아나운서, 그리고 을로 전락한 남편 역할의 박지훈 변호사, 시어머니 역할의 박상희 교수. 자,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여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타이야. 나는 우리 딸이 혼자 노는 게 요새 왜 이렇게 안쓰러운지 모르겠어. 야, 이 기회에 둘째 고! 좋지? 그래. 하나는 좀 외롭지. 우리 지은이 똑 빼면 아들 하나 낳자. 살은 또 빼면 되지. 빼. 어머니, 저 사람이 먼저 둘째 갖기 싫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긴 싫어요. 또 그동안 그 화났던 건 내가 알아. 원래 남자가 이게 시각의 동물을 안 카나. 그리고 이렇게 다시 살 빠진 거 보면 당신도 지금 뭐 게을렀던 거 아이가? 그거 인정해라. 시각의 동물 같은 시각의 소리 동물. 하네. 당신 거울이나 좀 보고 얘기해. 됐고, 난 이제 당신 꼴 보기도 싫으니까 서로 갈 길 가자. 이게 이혼할 사유가? 와우, 좋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다이어트 성공해서 여신이 되니 돌변한 남편, 이 인간과 계속 살아야 할까요? 라고 하는데, 자, 팀장님부터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비겁한 남편하고 살게 되면은 앞으로도 임신하게 되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혼을 권하는 건 아닌데 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남편이 싹수가 저러면은 싹을 자르듯이 이혼하는 것도 한 개의 방법은 맞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니까요. 저도 이혼을 하라는 거는 아닌데, 네. 저라면 이 남편하고 못 살 것 같거든요. 도대체 이 아내를 뭘로 아는 거예요? 뭐 그냥 모델 같은 그냥 어떤 그 몸을 가진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건지 자기 아이를 낳느라고 몸이 망가지고 살이 붙었던 건데, 그리고 또 사실은 또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살도 찌고 외모는 좀 어느 정도 또 그 늙어가기 마련인데 그때 또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편을 믿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정말 너무 한심해요. 정말 남편으로 너무 한심하기 때문에 이 남편하고 어떻게 살 수 있나 싶어서 이 아내분께서 그냥 마음 오는 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싶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혼 2표 나왔습니다. 저는 이혼 사유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뭐 남편이 잘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사유. 뭐 아이들도 있고 딱 그게 정말 유일한 이유라면 조금 더 남편이 아마 좀 변하기를 좀 더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요걸로 그냥 다 이혼한다. 요거는 조금 저는 좀 심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이재수님 이혼감이네요라고 하셨고요. 손주환님 나도 남자지만 욕 나오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전혜원님
사연자분 저런 사람 남편 자격 없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백다희 아나운서 이 쌀쌀맞은 표정 연기가 압권이라고 또 말씀 주시네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한 여성이 발이 푹푹 빠지는 눈더미를 뚫고 도로로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네. 반대편 차선에선 차가 달려오는데요. 네, 결국 아슬아슬하게 쿵 이렇게 사이드미러에 부딪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부딪혔어요? 모자도 훌러덩 벗겨졌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정면 충돌을 피해서였을까요? 여성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떨어진 모자를 주워들고 건너편으로 향합니다. 아유, 봤어야지 저거를. 네, 하필이면 큰 버스에 가려져서 운전자가 달려오는 여성을 전혀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사고 전에 막 도착했던 버스에 타려고 무작정 뛰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아픈 것도 있고 쿨하게 현장을 떠나버렸다고 하고요. 사고 차량은 진작에 가버렸다고 합니다.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택시에서 내린 여성이 맨홀에 발을 딛자마자 그 안에 쏙 빠져버립니다. 반쯤 열린 맨홀 뚜껑 옆에서는 강아지만 덩그러니 놓여있죠. 어떡해. 그러니까요. 택시 기사부터 주변에 있던 사람 모두들 놀라서 한달음에 맨홀 주변으로 모이게 됩니다. 다들 허리를 숙여서 어쩜 좋아, 이렇게 끄네 난리가 난 모습인데요. 그리고 잠시 후 여성을 구해줄 구원의 사다리가 등장합니다. 맨홀 안에 쏙 넣어주자 천만다행히도 여성이 한 발 이렇게 올라옵니다. 괜찮네. 네, 다행입니다. 여성 조금 다치게 됐지만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니었다고 하고요. 문제의 저 맨홀 뚜껑 딱 일주일 전에 도둑들이 맨홀 뚜껑을 날름 훔쳐가 버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나무 뚜껑을 덮어 놓았던 건데 결국 이런 사고로 이어져서 주민들의 불만이 빗발쳤다고 하네요. 뚜껑 팔아먹으려고. 팔아먹으려고.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한 여성이 담 넘어 귤나무 앞에 서 있죠. 귤 하나를 똑 따고는 자리까지 옮겨서 주섬주섬 야무지게 챙기는 모습입니다. 네. 사 먹어도. 그러니까요, 욕심이 가했던 걸까요? 가빠른 경사에서 그만 미끄러집니다. 급히 나무를 잡아보지만 부러져라. 부러졌습니다. 흙밭에 대굴대굴 구르고 맙니다. 유일한 목격자인 우리 강아지도 깜짝 놀라 왈왈 달아나는 모습이죠. 쌤통입니다. 네, 넋이 나간 듯 여성 한참 동안 여성 이내 벌떡 일어나더니 아, 저걸 또 가져가? 한 손에는 귤을 다른 손에는 부러진 나무를 질질질 끌고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고요. 보통 그냥 갈 텐데. 갈 텐데요. 아픈 와중에도 귤을 포기하지 모습, 포기 못하는 모습 참 대단해 보이고요. 여성은 길을 지나다가 귤 맛이 궁금해 몇 개 선정하다가 하려했는데 이렇게 혼쭐이 나고 말았습니다. 은배 팀장님 예전에 저거 서리 좀 해보셨잖아요. 저는 딸기입니다. 귤이 아니고 저렇게 하면 저 귤나무 부서지면 안 되기 때문에 서리 지금은 절도입니다. 안 돼. 자, 마지막 픽 이어가죠. 네, 꽁꽁 얼어붙은 호수를 힘겹게 부수고 있는 이유 바로 저 멀리 있는 이것 때문인데요. 응? 네, 뭐야? 점점 가까이 다가가니까 그 뭐 있나? 정체가 뭐 있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야? 바로 어린 새끼 사슴인데요. 이렇게 차디찬 얼음물 속에 빠져서 움직임도 거의 없습니다. 목이 왜 저래? 꽁꽁 언 호수를 뛰어놀다가 그만 얼음이 부서지면서 빠져버렸다고 해요. 아이고. 네, 일단 물 밖으로 나왔지만 힘없이 축 처져 있는 모습인데요. 다들 당장 죽는 거 아닌가 걱정했다고 합니다. 오. 하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회복 속도가 아주 빨랐다고 하고요. 그새 기운을 차려서 걷기 시작했고 털도 아주 뽀송해졌습니다. 엘사라는 이름까지 얻은 이 사슴은 귀여운 엉덩이를 뽐내면서 며칠 전에 야생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자, 글로벌 픽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어른이들 잘하고 있나요? 집에 가고 싶다. 어디 있는 거지? 응원할게요. 세상 모든 어른이들. 세상의 모든 일을 리스펙. 잡코리아 알바몬. 들코락스 Good morning Good 컨디션 상쾌한 아침 뭐든 할 수 있지 변비가 당신의 하루를 막고 있다면 자연스러운 장리듬을 찾아주는 들코락스. 우리 아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지혜가 선택한 힙의 지혜로운 방법은 힙 콤비오틱 유기농 3단계. 지혜로운 엄마들의 선택 힙. 판교에 버금가는 탁월한 미래가치. 입지부터 설계까지 모든 것이 하이엔드. This is the real high-end.
high-end work edition. 신광교 클라우드시티.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주말 보내시고요.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이어갑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